오늘 나온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내용을 보면 서울 도심 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건은 집값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지겠죠. 윤지혜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오늘 다각도로 대책이 남았는데 어디에, 그리고 또 얼마나 새 집이 늘어나는 겁니까? 네,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모집에만 70군데가 신청을 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모두 지하철역을 끼고 있어서 이 개발만 되면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3,000가구가 추가 공급돼서 모두 4,7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5년간 5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네. 용적률이 최고 250% 이상 높아지는데요.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조합원이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구 역시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포와 신길 등 인기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최대 250%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재건축 추진 중인 조합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결국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집값 안정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장 심리적인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후보지만 선정이 된 상황이고 실제 최종 결정까지 반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입주까지도 시간이 더 걸리겠죠.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 사업 과정에서 진통 과정이 좀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5년은 좀 무리고 6년에서 7년 정도가 빠른 수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여야가 잇따라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선한 것도 있지만 다소 과장된 정책도 있어 보입니다. 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변북로와 철도 위에 반값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나 철도 위라면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강변북로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마포와 용산, 성동 등의 한강 주변부 아파트의 조망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찰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과제가 남게 됩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5년간 주택 74.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공급하기에는 불가능한 물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국민의힘은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던지고 보는 느낌도 없진 않은데 현실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